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좋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사랑과 애정입니다. 부모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은 자녀들은요, 안정감을 가지고 가정 자체도 안전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특성인데요.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그런 사회가 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된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해와 수용입니다. 누구로부터 이해와 수용을 받는 경험은요, 한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춘기 자녀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춘기 아이들이 짜증과 화를 내는 것, 이것도 자녀들의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불쾌지수가 높은 날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내가 지금 습도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내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은 날 속에 살고 있으니 슬퍼도 터지고 화가 나도 터지고 불안해도 터지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서 점차 좀 완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니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될 때 부모와 대화 중에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너가 너의 마음을 모를 때는 지금은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답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짜증이나 화를 내는 부분도요, 자녀들의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와 수용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좀 더 건강하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바꿔가시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칙과 일관성입니다. 심리적인 어려움과 정신장애가 발병되는 가정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부모가 이중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들의 가치관과 성격 형성에 혼란감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는 싸움이 났을 때 꼭 때리고 와라. 내가 맞고 오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엄마는 아니다. 때리지 말아라. 차라리 맞고 와라. 그럴 때 이 아이는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감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성격 형성에서 혼란감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요. 규칙을 자녀들에게만 강요하시는데요. 규칙을 지키는 것은 부모 자신들에게도 해당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규칙을 지켜야 자녀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규칙을 지키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 가치관,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영화를 본 후에 영화를 본 것에 대한 소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훨씬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요. 나는 아이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따져보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한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통제와 자기 관리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훈육을 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화가 났을 때는 부모님 스스로 그 화나는 감정을 잘 추스리고 통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되죠.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신체적, 심리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게 되죠. 그것을 부모는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성장을 통해서 겪는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부모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지, 어떠한 고민을 하게 되는지 부모도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한편으로는요,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성장해 가고 있지만
내 아이는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은 부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 때, 어렸을 때 이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말을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요. 아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된 만큼 자녀에게 존중해 주시고 자녀를 대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인내심입니다. 내 자녀는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사랑스럽고 귀엽고 관계가 좋을 것이라는 부모의 환상이 있죠. 물론 세상 무엇보다도요,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대로 굉장히 큰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도 자녀들이죠. 때로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아니,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하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요. 바로 인내심으로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장해 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마다 신체적인 발육의 속도도 다르죠? 심리적인 발육의 속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동반될 때 이런 인내심을 가지는 데도 더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입니다. 부모가 성장한 사회 문화와 자녀가 성장하는 사회 문화는 다르죠.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은요, 내가 성장한 환경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경험하는 상황과 어려움에는요, 또 다른 다양한 대처 방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유연함을 가지고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부모들이 그런 유연성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런 유연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꽤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 애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융통성이 너무 떨어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그 자녀가 융통성이 떨어지게 되는 데는 부모의 반응과 부모의 대처 반응도 관련이 있죠. 자기계발과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돼. 저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 저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무 이상적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모두 가진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처음부터 부모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첫째들은 부모로부터 실험 대상이 된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가 커가는 것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요.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부모가 성공적이었던 삶의 방법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서요. 부모와 자녀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삶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요.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통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요.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들이 점차 많아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